네,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별밤아씨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은 불타는 화요일장이었습니다. 그 장에 맞춰서 또 저희도 특별한 종목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봐야겠죠? 자, 오늘은요 별 4개를 달고 있는 우리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벌써 별이 4개예요. 네. 반짝반짝 눈이 부시는데 일단 오늘 시장을 좀 짚어보자면 오늘 다시 시클리컬 업종이 좀 반등하는 하루였잖아요. 근데 네네. 순환매가 또 되게 빨라서 갈피를 잡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암석은 아니지만요. 넘어야 될 걸림돌이 하나가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성은 계속 주는데 지금 시장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고요. 또 시장의 내면적인 흐름을 볼 때 지수 측면은 변동성을 좀 주고는 있지만은 바로 업종별 또는 섹터별의 그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흐름을 볼 때는 일단 낙폭과대에서 오늘 시크릿 주식 이런 그 종목들 시크릿 종목들이 반등을 했지만은 수출 관련주에 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성장 산업들의 주가 탄력이 좋고 거기서 이제 하나의 맥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무방이나 이러면서 말씀드렸던 자동차 업종이나 또는 신성장 산업 메타버스 관련 이런 종목들을 차별화로 접근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동차주 말씀하셔서 확실히 자동차주가 날아갔잖아요. 최근에 또 많이 편입을 하셨는데 그 위주로 편입했던 게 딱 적중이 되면서 오늘 동아화성이 목표가를 멋지게 터치했습니다. 네. 13%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오늘 이슈가 나온 게 연료전지 케이스 인증 이슈였는데 네네. 이게 거의 상한가까지 갔잖아요, 장중에. 네. 근데 이게 재료가 좀 다 반영이 돼버린 건가요?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때 예측은 좀 했었죠. 네. 바로 그 연료전지 부분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네. 부분을 그때 강조했던 부분인데 오늘 그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차세대 연료전지 개발이었죠. 결국 이제 이것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다만 이제 어떤 신제품의 재료가 나타날 때 상용화의 길을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얼마큼 되느냐에서 이렇게 따박따박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오늘은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시 반납했어요. 들어갔다 반납했다는 부분 시장에서 너무 빨리 재료가 반영됐다는 부분입니다. 수급이 이제 뭉쳐있다 이렇게 보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그 차분히 가다가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좀 하고 나서 특히 거래량 부분이 상당히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재료적인 부분은 좋지만은 바로 재료보다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영망치형이라 그러잖아요. 영망치형인데 상당히 위에 긴 이렇게 고점 대비 종가 부분이 이렇게 크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재료가 단기적으로 어떤 선반영의 그 흐름이 좀 나타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이상으로 아마 수익이 다들 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또 과거 무방 때도 들어오셔가지고 동화성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현재 오늘 17,00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부분에서 거신 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화 전략에서 익절을 하는 이런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동아화성 13% 수익으로 익절하겠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많이 많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프라 리뷰를 준비해 왔는데 이 종목은 시간이 없으니까 무료 방송에서 조금 그 전략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네네. 무료 방송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니까 항상 들어오시면 제가 깊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때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깊이 있는 전략, 또 딥한 전략은 잠시 뒤 무료 방송에서 모두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특종 어떤 건지 지금 바로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확실히 오늘 핫했는데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일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종은 덱스터 되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잊을만 하면 또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이 종목이 좀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네. 저번에 그 말씀 그 메타버스 부분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이 자리에서도 몇 종목을 계속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무방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위직 스튜디오 이런 그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메타버스의 산업을 볼 때 저는 그 초창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급등하게 되면 그게 이제 상당히 단기적으로 빨리 반영됐다고 볼 수 있지만 산업의 성장 속도를 볼 때 이제 바로 진입기라고 이렇게 좀
볼 때 주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아까 시각 특수 효과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라는 부분은 우리가 3차원의 가상현실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또 메타버스를 굳이 이제 한 3등분을 한다면은 바로 최근에 그 주가가 많이 떴던 이런 그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화면 관련점, 그러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그 콘텐츠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그 포털 사이트라든가 최근 SM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거는 바로 콘텐츠 관련주에 VFX에 대한 그 현재 디지털 콘텐츠 관련 종목인데 덱스터는 아마 여러분들 잘 들어보지 못했던 네.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VFX가 뭐 비주얼 이펙트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현재 그 어떤 그 이미지 부분에 있어요. 그 시각적인 그 특수 효과입니다. 그래서 FX 영화, FX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이러한 그 시각적인 그 특수 효과를 더 합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면은 상당히 어렵지 않은데 이 기업 봤을 때 제가 볼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백두산. 그 영화 있었죠. 옛날 그 영화네요.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가장 그 핫했던 게 아마 기생충. 기생충을 제작했던. 네, 기생충하고 또 뭐 신과 함께도 저도 참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런 그 VFX 기술을 가지고 다 영화에 참여했던 이런 부분이고 최근에는 OTT 작품 쪽에도 많이 그 진출을 하고 있는 VFX 효과를 기술을 가진 콘텐츠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그 이해하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 동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업황을 볼 때 최근에 메타버스가 많이 그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바로 디지털 콘텐츠가 굉장히 호황입니다. 그래서 VFX 기술이 계속적으로 요하는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그 최근에 그 여러분 그 넷플릭스의 OTT 물론 이제 집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VFX 기술이 상당히 현재 요구가 되는 시대가 요구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지금 5년 만에 한 5,500억 정도를 투자하는데 무려 또 투자액의 그 70%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상당히 이런 OTT 산업에서 VFX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뭐 잘 아시는 디즈니랜드, 아마존 뭐 이런 부분과 우리나라는 쿠팡 뭐 이런 쪽에서 계속적인 디지털 콘텐츠에 이런 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이런 그 기술력 부분이 부각되면서 과거보다는 이제 수주가 자연적으로 좀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백두산, 뭐 기생충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유명한 영화들이니까 그에 따른 또 실적이 또 많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네. 부분 또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매니저? 예, 뭐 가장 중요한 게 실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뭐 제가 메타버스 얘기하고 VFX 기술에도 그 실적이 중요하지 않냐 볼 때 물론 초창기에는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가지만은 최근 제가 주가를 말씀드린 건 실적이 좀 어느 정도 겸비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동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설비 투자를 많이 합니다. 아까 그 제가 서두에 그 말씀드렸던 이런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기술력이 좋아지는데 요 매출만 2020년도로 이렇게 표를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바로 그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21년도에 상당히 그 5억 6천이 됩니다. 몇백 프로입니다. 네.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예측을 좀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실적을 거머쥐면서 이러한 그 VFX 시장의 그 성장성이 계속 가미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네. 최근에 또 이런 그 원스텝 그 솔루션 부분에 투자를 합니다. 그 한꺼번에 VFX 기술을 다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덱스터 메타버스 관련주의 상승과 함께 오늘 급등했는데요. 일봉상으로 또 신고가를 기록했잖아요. 좀 네. 따라잡아도 될지가 궁금해요. 예, 항상 그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러나 뭐 이제 제가 실전 매매 그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추세적인 부분은 살아났다. 이렇게 또 당연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 흐름을 보면은 이런 그 VF 기술에서 그동안의 주가가 미리 이제 조정을 줬고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가가 이제 상당히 좀 오늘 급탄력을 했던 좀 부담 부분이 있지만은 주봉을 봤을 때는 그동안에도 과거의 그 고점 부분에서 많이 빠져왔던 부분이고 이제 주봉상 이파동의 그 흐름이 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봅니다. 물론 이제 실전 매매에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이 종목을 기억했다가 눌림목이라든가 흔들릴 때, 그 오전에 아마 내일 같은 강하게 붙을 때는 쫓아가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눌림목 때 분할 매수 관점이고요. 목표가는 9,500원대 하고요. 손절 라인은 7,400원대로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덱스터 9,500원의 목표가 제시했습니다. 이 종목도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해서 두 번째 특종의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는 바로 해외 매출과 기술적 분석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종목을 열어보도록 네. 할게요. 어떤 종목일지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특종은 S&T 모티브입니다. 제가 포트를 관리하니까 어떤 종목 편입했는지 알잖아요. 네네. 이 종목 한 달 전에 목표가 터치했던 기억이 그렇죠. 있어요. 근데 또 목표- 다시 갖고 나오신 거 예. 보면은 지금이 딱 타이밍이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뭐 자동차 업황은 수출이 좋기 때문에 네, 계속 앞으로 부품 더. 업종과 연계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눌림목을 좀 기다린 종목입니다. 아직은 예. 눌림목이 아니다라는 거의 거죠. 왔죠 이제. 왔기 네. 때문에 오늘 들고 나왔고 그쯤에서 한번 팔았죠. 네. 자, 이 종목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말씀드렸고요. 친환경 모터 부분에서 상당한 기술력이 좀 뛰어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현대차, 현대기아차는 물론이고요. 또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이런 거 방산 부분, 소구경 희귀류 부분인데 이 부분에도 이제 매출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핵심 부품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 현재 GM도 현재 나가고 있고요. 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푸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완성차 업종의 매출이 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해외 매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친환경차 부품군의 이런 친환경 모터 부분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매출과 순익 부분이 좀 더 과거보다 좋아질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매출액 부분이 친환경 부분에서 한 40% 정도로 늘어나는 이러한 성장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2021년도에는 30% 이상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상당히 현재 부동 모터에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현금 비중도 한 3,300억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괜찮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구매고요. 전체적인 어떤 성장 사이클 부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 모티브 한 달 전에 목표가를 터치를 하고 나서 조금 이렇게 내려온 종목인데 그러면 지금이 눌림목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매니저님? 그렇죠. 네. 그게 맥점이 바로 그건데요. 오늘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최근 주가를 보면 그동안 상당히 누워 있었죠. 누워 있다가 여기서 이평이 이제 반등을 해줬던 부분이고 다시 이제 조정을 줬습니다. 그래서 5일선 이평과 21선이 맞췄습니다. 물론 이제 61선 이평이 좀 약간 길기 때문에 요 부분에 이격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최근 좀 잘 달리는 종목들 보면요. 5일선 21선을 달고 그냥 갑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흐름을 볼 때 이평 수렴의 소파동이 생성됐다는 건 제가 주봉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네. 주봉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소파동 생성되고 옛날에 주봉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고 다만 이제 거래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거 보세요. 오늘 6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돼. 한 10만 주 이상 거래가 늘어날 때 분할 매수하고요. 목표가 7만 6천 원, 손절 라인 6만 2천 원대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특종 S&T 모티브는 목표가 7만 6천 원 제시했습니다. 잘 수익 많이 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매니저님이 앞서서 리뷰를 못했던 이 코프라 리뷰 어디서 좀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도 항상 무방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해주고요. 코프라도 당연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최근 업종과 주가의 차별합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늘은 또 다시 자동차 산업 부분에 아직도 종목들이 좀 있고요. 메타버스의 신성장 산업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니까 궁금하신 분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코프라 리뷰에 더해서 메타버스 그리고 자동차주 안에서 아직 남아있는 유망주 발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모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특종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